오늘은 대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경찰 추산입니다. 경찰 추산으로만 5만 명 넘게 모였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만 잡혔던 탄핵 반대 여론의 위세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번 대구 집회가 탄핵 심판의 변곡점이 됐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 지금 보고 계신데요. 먼저 최병목 위원입니다. 부산 집회 때보다 4배 더 몰렸다고 해요. 한 경찰 관계자 얘기로는 대구에서 열린 단일 집회로는 참석자가 역대 최대급이다. 이런 인터뷰도 봤고요. 또 언론 인터뷰들 보니까 대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서울, 인천 같이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집회라는 것은요, 그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텃밭이라고 하는 곳이 주로 대구 경북이고요. 부산만 해도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집회 참석자 수와 대구 집회 참석자 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에서 있었던 집회 중에 뭐 가장 크다라는 거는 아마 사실관계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과거에 그 대구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서 뭐 저보다 많은 숫자가 있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같은 영남권에서 일주일 전에 부산에서 13,000명 경찰 추산 이 정도였는데 동대구역에서 52,000명이다 그러면 한 4배 정도의 숫자가 몰린 거잖아요. 예. 그게 또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여론조사의 흐름하고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들의 관심이 훨씬 더 커졌고, 특히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에서 탄핵 어떤 결정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흐름과는 예. 일반 민심과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나 이런 데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정도까지는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희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좀 서두른다. 두 번째 주제로 다뤄드릴 텐데, 이번 주에 있는 두 번의 변론길 마지막으로 끝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읽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반탄 집회, 탄핵 반대 집회는 인원들이 5만 명, 경찰 추산만으로 5만 명이 나왔다. 어떻게 연결되십니까? 뭐 연결될 수 있다면,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 헌법재판소의 시그널은 2월 말 3월 초에 탄핵의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 그 만에 하나 이제 인용이 됐을 경우에 바로 2개월 뒤에 대선을 치르는데, 이런 상황 같으면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린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가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그대 야당, 즉 입법권도 가지고 행정권도 가지는 커다란 어떤 괴물의 형태로 윤석열 탄핵의 그 반대론자들은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들이 훨씬 더 집중력과 말하자면 이러한 5만 명, 갑자기 4배 이상의 인원의 정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전제는 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여론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인용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예.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 어쨌든 예기치 않았지만 국민의힘의 108명 국회의원보다 낫다고 하는 전환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구심으로 이렇게 부산에서 1만 명이 뜨니까 이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면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은 오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정치다 실시간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 댓글을 주고 계신데요. 두 분 패널 분들의 말씀 듣고 나서 아마 부산에 계신 대통령 지지자 같아요. 부산에서는 비가 왔고 대구는 날씨 좋았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만약 날씨만 좋았다면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도 좀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마지막 말씀 주신 전환길 씨,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구심점으로 떠올랐죠. 연설도 화제였는데요. 만나보시죠.
최근 탄핵 찬성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라!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에 좋아한다면 우리 국민혁명의 일을 달 것임을 명심하라! 명심하라! 탄핵 반대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환길이라는 스타가 구심점이 되면서 대구에 5만 명이 몰리는 또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제2의 을사오적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을사조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을사조약이 언제 있었는가? 1905년에 있었어요. 예. 한일합방은 그 뒤에 몇 년 뒤에 있었지만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됐고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을사조약을 주도했던 사람 그중에 이완용을 비롯한 꼭 집어서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을사오적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60년이 2번 돌아가지고 2025년에 올해도 을사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사를 강의했던 전한길 씨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센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그 굳이 이제 전한길 씨의 제2의 을사오적이란 말을 해석해 보면 지금 만약에 을사오적으로 지금 지목된다라고 하면 뭐 나라를 팔아먹은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법의 가치를 뭉개뜨렸다 이런 식의 의미로 보여지긴 하는데 뭐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2의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예.